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상심리사 문제풀이를 하게 된 21학번 박상원입니다. 다음 중 발달 검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발달 검사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기능적 분석에 유용해야 한다는 1번 문항이 틀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 검사는 성인이 아닌 아동 문제에 이해에 적합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1번 문항이 발달 검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2번 다음 신경심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신경심리 검사에 대한 정의를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신경심리 검사는 뇌 손상과 뇌 기능 장애를 진단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번 문항인 가벼운 초기 뇌 손상의 진단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라는 문항은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3번 길퍼드의 지능 구조 입체 모형 중 조작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길퍼드의 지능 구조 입체 모형은 기존의 지능의 계열을 확대시킨 것으로 내용, 조작, 결과의 3차원적 입체 모형으로 이루어지는데 1번 의미 있는 단어나 개념의 의미적인 정보는 내용의 차원에 해당이 되고 어떤 정보에서 생기는 예상이나 기대들의 합은 결과의 함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정, 동작들의 행동적 정보는 내용의 행동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이 조작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4번 다음 신경심리 검사의 측정 영역을 비교할 때 측정 영역이 나머지와 다른 검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의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주의력의 대표적인 검사는 진압력 검사와 숫자 외우기 검사, 또 요의 순서 거꾸로 말하기 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보스턴 이름 대기 검사는 주의력이 아닌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능력이 나머지와 다른 검사는 3번 보스턴 이름 대기 검사로 볼 수 있습니다. 55번 다음 중 다면적 인성 검사의 특수 척도 중 자아강도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아강도 척도는 정신치료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이 된 것이 맞고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과 상관이 있으며 효율적인 기능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 가지 문항은 옳은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 문항은 자아강도 척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직한 반면에 F 척도는 힘들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 유형이 됩니다. 따라서 F 척도가 높을수록 자아강도 척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56번 검사 해석 시 자주 사용하는 T점수는 Z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점수가 60점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Z점수는? 일단 T점수는 평균 50 더하기 표준 편차 10 곱하기 Z점수이기 때문에 T점수가 60이면
Z는 1이 됩니다. 1번 심리평가를 위한 면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담은 피검자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보호자와 같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라포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검자의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낸 것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라포가 형성되기 전에 피검자에게 객관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직면을 하게 되면 피검자는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58번 비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하여 구조화된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구조화된 면담이란 표준화된 형식에서 진행하는 면담을 이야기하고 반대로 비구조화된 면담은 표준화가 아닌 자유로운 형식에서 면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비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하여 구조화된 면담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자면 면담자 간의 일치도를 높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뢰가 더 높은 것도 맞습니다. 또한 유연성 있게 진행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 이유는 자유로운 비구조화 면담과 달리 이미 정해진 형식대로 이루어진 구조화된 면담은 유연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구조화된 면담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면담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9번 MMPI 타당도 척도에서 F 척도는 상승해 있고 L 척도는 보통 수준이며 K 척도가 낮은 경우 피검자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이 척도를 그려보자면 L은 보통 수준이며 F는 상승해 있고 K 척도는 낮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삿갓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삿갓 형식의 대표적인 특징은 피검자가 솔직하고 자기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L은 도덕성을 뜻할 수 있고 F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신 병리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K는 방어적인 태도와 심리적으로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K가 낮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융통성이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L의 경우는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4번도 옳은 문항이 됩니다. 따라서 1, 3, 4번이 맞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문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60번 MMPI 임상 척도 중 0번 척도가 상승한 경우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척도들로 짝지어진 것은 우선 0번 척도는 사회적 내향성 척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상승하게 되면 사회적 회피, 자기 억제, 활력 부족 등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과 관련이 있는 척도들은 2번 우울증 척도와 7번 강박증 척도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